한동훈 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해 가지고요. 이후의 단일화 여기도 부정적이었잖아요. 홍준표 후보도 바로 요 장소에 앉아 있어요. 여기요?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지금 말이야. 상식적이지 않다. 근데 어제 저녁에 페이북에 글을 올리셔서 이재명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도 단일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한덕수 총리로 대상이 된다. 입장이 확 바뀐 거죠.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겠죠. 경선이니까. 개인 한독수라고 하는 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알고 성품도 좋고 커리어도 괜찮죠.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는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해 가지고요. 이후의 단일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입장을 좀 바꿨네요. 뭐 경선이 이제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굉장히 지금 이제 어려운 조기 대선입니다만은 뭐 결국 우리가 좀 이겨보자 하는 뜻에서 전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한동훈 후보 그 캠프 이걸 떠나서 저는 그렇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좀 자기 객관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객관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그 현타가 올 겁니다. 저는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야,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부 넘버 2 국무총리를 지냈는데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날 밤, 물론 뭐 한덕수 당시 총리는 비상계엄에 이렇게 협조하지 않았다. 뭐 반대했다 이런 그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정말 바짓가랭이 붙잡고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을 던지든지. 저는 그거를 하지 않고 지금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뭐 45% 50% 이상 나오고 정말 온 국민들이 한덕수가 답이래 하면은 또 혹시 모를까. 그게 아닌 상황에서 국민의힘 그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찔끔찔끔 나올 듯 말 듯 뭐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거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 개인 한독수라고 하는 그 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네. 저도 압니다. 개인적으로도 알고 성품도 좋고 뭐 커리어도 괜찮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의 그냥 커리어, 뭐 성품 이걸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나와서 정말 압도적으로 이기든지.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저는 그 여태까지 쌓아온 공직 그거를 한순간에 괜히 허무는 그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출마하는 거.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 이 방송에 홍준표 후보도 출연을 하셨었는데 홍준표 후보도 이 자리에서 제 질문에 요 시간에 바로 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요 장소에 앉아 계셔. 여기요? 바로 요 자리에 앉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지금 말이야. 한덕수 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상식적이지 않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말이 안 된다. 출마 자체를 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페이북에 글을 올리셔서 자, 반 이재명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도 단일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할 경우에 단일화의 대상으로 한덕수 총리도 대상이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입장이 확 바뀐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을 진짜 이기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말이죠. 네. 우리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한번 다 되짚어보는 게 먼저입니다. 다 되짚어 봅니다. 괜히 뭐 홍준표 그분 말씀대로 정치 대선배신데 저는 좀 싸잡아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포함해서 정말 이 시대의 원로급이고 이제 정치 또 행정 대선배님들이신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치르는 조기 대선이에요.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죠. 많은 보수, 정권을 창출하는 데 힘썼던 많은 보수들이 엄청난 지금 상처와 트라우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려면 뭘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 상처 주고. 그리고 홍준표 선배님도 지난번에 그 1차 TV 토론은 너무 실망스러워요. 만약에 청년들이 키높이 신발이라든지 이런 걸 나가서 좀 물어봐 주십시오. 대신 그러면은 그 청년에게 이 사람아 우리가 TV 토론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나 말이죠. 그 청년에게 야단을 치셨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어른이라면 정치 대선배라면 그걸 어떻게 온 국민이 바라보는데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런 신상에 대한 얘기는 사석에서도 사실 하기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한덕수 이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겠죠. 경선이니까. 아이고 이 처음부터 그냥 초장부터 단일화에 반대하면 또 많은 그 보수 또 중도에 있는 분들 좀 포함해서 선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통합된 그 힘을 처음부터 거부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그 뭐라 그러죠? 약간 그 마음의 문을 여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경선용이라고 봐야겠죠. 예, 근데 국민들은 이 과정을 봅니다. 이 국민들이 다 그걸 보고 계세요. 결국 당내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그 과정도 본단 말입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안 맞죠. 처음부터 출마를 하셨어야죠.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출마는 자유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지만은 이렇게 뻔히 여당 내에서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여당 최종 후보하고 단일화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 그거는 한덕수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한동훈 어제 저녁에 홍준표 후보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 대행께서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을 열어놓겠다.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불상사를 막는 길이 그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젯밤에. 오늘 아침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에게 기득권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이고 이미 당선이 된다면 임기 3년 단축을 약속했고 승리를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할 것이다.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에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를 일단 했어요. 그런 다음에 특히 한대행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 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며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내용을 들어보면 단일화 여지를 그렇네요. 그 얘기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한동훈 후보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좋게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인 분이고 합리적인 분이고.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일부 의원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 거다. 얘기했죠.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 발언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 발언이잖아요. 지금 이제 뭐 나온다 만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은.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는 늘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87 체제,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87 체제가 쭉 내려오면서 그 끝물이 지금 윤석열 이재명 체제입니다. 87 체제의 가장 왜곡되고 가장 그 처참한 말로가 윤석열 이재명 체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동시에 뛰어넘느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과거로 좀 놓아드리고 보내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라는 게 이제 지금 근본적인 그 대통령 출마의 변이죠.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설 자리는 없다 생각합니다. 없다. 예. 이게 단일화가 누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양심 있는 법을 지키고
이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이재명이 그 전에 뭐 아주 죽을 죄를 짓고 의회 폭거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죠. 이거를 계엄으로 풀려고 했다?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등가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에요. 저도 국방위원장 해봤습니다만 군 통수권자가 군을 전쟁이 났을 때도 입법부를 보호해야 되는 게 군 통수권자입니다. 네. 근데 멀쩡하게 현직 대통령이 군을 풀어가지고 군을 동원해가지고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다? 그게 2시간 만에 해프닝이라고요? 계몽령이라고요? 그거는 상식이 안 맞죠. 그런데 네. 그런 그 계엄을 일으켰던 그 정부의 넘버 2 총리가 지금 60일이라고 하는 이 비상시국에 권한 대행을 잘 맡아야 될 이 시국에 대선을 또 출마한다고요? 지금 경제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데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 예측 가능한 게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중요한데 대한민국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될까요? 그렇게 한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재명 이길까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봐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선 뭐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꾸 지금 이제 한참 당내에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TV 토론 있습니다. 있죠. 아주 관심이 아주. 근데 이게 높죠. 뭡니까? 한덕수 높죠. 권한대행 출마하네, 노코멘트를 했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엄청난 자해 행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십시오. 이게 우리 당을 살리고 보수를 살리는 것 같지만 보수 괴멸의 길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온 국민이 이걸 바라보고 있고 야 국민의힘은 정말 정신 못 차렸네. 석고 대제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이렇게 열 몇 명씩 처음에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나중에 정말 크게 한번 우리 국민의힘한테는 현타가 올 거예요. 대통령은 또 사저에 앉아가지고 사저 정치하고 앉아 있고 이거는 저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욕하세요. 하지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이재명 엄청나게 지금 보면 엄청난 그 산이잖아요, 산. 그러니까 우리는 계엄이라는 바다 건너서 이재명이라는 그 산을 넘어서 새로운 그 정치 시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덕수 나올까 말까 이거 가지고 지금 맨날 그 이게 뉴스를 장식하고 이럴 때입니까 지금 우리 보수가? 자, 의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은 지금 한동훈 후보 캠프에 같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안에 조언을 해주고 계시고. 근데 한동훈 후보가 오늘 사실상의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할 경우에 같이 연대라던가 단일화의 여지를 분명히 열어놓은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한동훈 후보가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이거는 주가 조작과 같은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선을 딱 그었다가 지금 2차 경선을 앞두고 한동훈 후보가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우 의원님과의 말씀과는 이게 좀 거리가 먼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그럼 멀죠. 한동훈 후보의 그럼 생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한동훈 후보의 생각은 뭐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동훈 캠프 내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캠프예요. 제가 뭐 캠프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저는 굉장히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정치는 현실이니까 나중에 단일화 논의 있을 수 있죠. 그것 자체를 뭐 누가 또 막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존중은 하되 네. 저는 원칙 또 공정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제 의견은 그렇다 하는 말씀이고요. 네. 제가 무슨 이 경선 깽판을 놓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깽판 놓을 만한 무슨 뭐 저것도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일반적인 제가 일반적인 국민 상식적인 국민 얘기를 저도 이렇게 막 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만나본 친구들 정당 생활을 하지 않는 아주 일반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던데 이게 우리가 자기 그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지. 우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그 따가운 눈총 이거를 의식을 안 하고 대선을 치르겠다?
그거는 날로 먹는다는 음.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인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선 후보들이 뭐 단일화에 대해서 뜻이 이렇고 전략은 이렇고 그거 뭐 생각한다면 저는 뭐 그것대로 존중합니다. 예.